그날 저는 남자 몸을 그대로 보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로요. 505호 욕실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멈췄어요. 눈을 돌려야 하는데 안 됐어요. 그 남자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건이 떨어졌어요. 저는 도망치듯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참을 못 움직였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요. 저는 성지영이에요. 호텔 객실 청소 직원. 52살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지금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5층 복도. 카트를 끌고 걷고 있었어요. 505호 문 앞에 섰어요. 벨을 눌렀어요. 하우스키핑이에요. 청소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어요. 한 번 더. 역시 없었어요. 카드를 댔어요. 삑. 문이 열렸어요. 커튼이 닫혀 있어서 조금 어두웠어요.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나가 계신 거구나. 카트를 끌고 들어갔어요. 침대 시트부터 걷으려는데 욕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물 잠기는 소리. 아. 뒤로 돌아서려는데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렸어요. 쾅. 저는 굳었어요. 문 앞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수건 하나. 허리에 감긴 수건 하나. 그게 다였어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0.1초. 그 수건이 바닥으로 툭.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니, 눈이 감겼어요. 뒤를 돌았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나갈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달려나왔어요. 문을 닫았어요. 복도 벽에 등을 붙이고 섰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 지금 뭘 본 거야? 손이 떨렸어요. 10년 넘게 이 일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15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어요. 그 남자가 나왔어요. 이번엔 제대로 차려입고 감색 슬랙스에 흰 셔츠, 단추 하나를 열어뒀어요. 아까 그쪽이 들어온 거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소? 내가 잠금을 안 했어. 그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진성환이요. 이 방 장기 투숙 중이요. 성지영입니다. 하우스키핑 팀이에요. 고개를 숙였어요. 눈을 못 들었어요. 다음엔 노크 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발이 안 떼어졌어요. 이혼하고 8년이에요. 8년 동안 남자 몸은 본 적이 없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가까이서. 아니야. 사고예요. 직업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스스로 다독였어요. 그런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아까 그 장면이 눈에서 안 지워졌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505 앞에서 꼭 노크를 3번 했어요. 하우스키핑이에요. 청소 들어가도 될까요? 그냥 들어와요. 늘 같은 대답. 그분은 아침 8시면 이미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신문을 읽거나 노트북을 보거나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도 그분을 안 봤어요. 청소하고 나왔어요. 말 한마디 없이. 이틀째도 같았어요. 청소하는 내내 그분이 신문을 봤어요. 저는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나가려는데 고개를 들었어요. 또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엔 둘 다 바로 피하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왜 안 피했지? 그분이 천천히 시선을 신문으로 내렸어요. 저도 나왔어요. 복도에서 카트를 잡았어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렇게 3일이 지났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고개를 들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번엔 둘 다 피하지 않았어요. 1초, 2초. 그분이 먼저 시선을 창밖으로 옮겼어요. 저도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카트를 잡았어요. 왜 피하지 않았지? 그냥 피했으면 됐는데. 나흘째 508호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505호 문이 먼저 열렸어요. 그분이 나오다가 저와 딱 마주쳤어요. 또 이렇게 마주치네요. 아, 죄송합니다. 바로 청소 들어갈게요. 잠깐. 발걸음을 멈췄어요. 커피 마시고 싶은데 어떻게 부르면 돼요? 저는 청소 담당이라서 룸서비스는 프런트에 말씀하시면 돼요. 프런트에 또 말해야 하오.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들어와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프런트에 주문해 드리고 기다리는데 방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책이 많았어요. 창가 테이블에 쌓인 책들, 서류 봉투도 여러 개. 오래 계신 것 같은데요. 장기 투숙이요. 정리할 것들이 있어서. 아, 더 묻지 않았어요. 커피가 올라왔어요. 커피를 드리고 나가려는데 성씨라고 했소? 네, 성지영이에요. 이름이 예쁘구려. 그 말에 왜인지 귀가 빨개졌어요. 황급히 나왔어요. 복도에서 멈췄어요. 이름이 예쁘다니. 8년 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그 말이 떠올랐어요. 이름이 예쁘다. 별거 아닌 말인데 왜 이리 오래 남는 거야? 팀장님한테 들었어요.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래요. 어머, 은퇴하고 집을 정리하는 중인데 부인분이 2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판교 큰 집에 혼자 계시다가 너무 외로우셔서 호텔로 오신 거래요. 아, 다음날 아침 들어갔어요. 그분이 창가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아 계셨어요. 서울 빌딩들이 보이는 창, 그걸 바라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조용했어요. 외롭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말을 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조용히 청소했어요. 나가려는데, 지영 씨, 네, 처음으로 이름으로 불렀어요. 오늘 꽃 좀 바꿔줄 수 있소? 며칠 됐는데, 화병을 가리켰어요. 흰 장미 2송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부탁하오. 꽃을 바꿔달라는 게 사실은 말 걸고 싶다는 뜻 아닐까? 아니야. 그냥 꽃이 시들었으니까 그런 거지. 혼자 멋대로 생각했어요. 꽃을 바꿔왔어요. 분홍 카네이션 3송이. 나쁘지 않구려. 그분이 화병을 바라봤어요. 아내가 카네이션을 좋아했소. 그 말이 아주 낮게 흘렀어요. 제 손이 잠깐 멈췄어요. 먼저 나왔어요. 복도에서 잠깐 섰어요. 아내를 그리워하시는구나.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저는 이혼이고 그분은 사별이에요. 혼자인 것 같았지만 뭔가 다른 무게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3시 청소를 거의 마칠 무렵이었어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쿵. 505호 쪽이었어요. 황급히 노크했어요.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진성환 씨, 들어와요. 뭔가 이상했어요. 문을 열었어요. 그분이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책상 모서리를 2손으로 잡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달려갔어요. 괜찮소? 일어서려다가 괜찮지 않으세요? 몸을 숙여 팔을 잡았어요. 그분이 제 팔에 기댔어요. 일어서려는데 생각보다 무게가 컸어요. 저도 같이 기울어졌어요. 그분 얼굴이 제 얼굴 바로 옆에 왔어요. 숨결이 느껴졌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일으켜 드렸어요. 소파로 가는 몇 걸음.
제 어깨에 그분 팔이 얹혀 있었어요. 닿아 있었어요. 그분 옆구리랑 제 옆구리가 소파에 앉히고 나서야 떨어졌어요. 무릎을 살짝 찌우신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구급상자를 가져왔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분 무릎 앞에 슬랙스를 걷어 올렸어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분이 굳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소독약을 면봉에 묻혔어요. 이 부분 따끔할 수 있어요. 그분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독약을 발랐어요. 짧은 소리가 났어요. 아파요? 아니요. 그분의 손이 제 손등 위에 살짝 얹혔어요. 잠깐이었어요. 반사적으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밴드를 붙였어요. 이 정도면 괜찮으시겠어요. 그분이 제 손을 내려다 봤어요. 한동안 손이 빠르구려. 직업이에요. 일어서려는데 지영 씨 멈췄어요. 고마웠소. 그냥 일이에요. 그분이 제 손목을 가볍게 잡았어요. 가지 말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잠깐만 있어줘요. 어지러워서 손목을 잡은 그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지럽다는 게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잡고 싶으신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앉았어요. 소파 옆에, 그분 바로 옆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이 창밖을 봤어요. 비가 오는군. 네. 비 좋아하오? 저는 좀 슬퍼져요. 비 오면. 왜요? 그냥요. 이유는 있었어요.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말했던 날도 비가 왔거든요. 하지만 그걸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나는 줬소. 그분이 창가를 바라봤어요. 비가 오면 시끄럽던 것들이 잠깐 조용해지는 것 같아서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닿았어요. 저도 창밖을 봤어요. 그분이 몸을 살짝 제 쪽으로 기울였어요. 창을 더 잘 보려고 그러신 건지 어깨가 닿았어요. 그분이 피하지 않았어요. 저도 피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조금 더 다가왔어요.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분 손이 아직 제 손목 근처에 있었어요. 잡지는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둘 다 말없이 비를 봤어요. 빗소리만 들렸어요. 이상한 시간이었어요.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서 무서웠어요. 3월의 어느 날, 505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분이 안 계셨어요. 책상 위에 쪽지 하나. 오늘 외출합니다. 청소 부탁드려요. 창가 테이블에 사진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내분이겠구나.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먼지만 닦고 제자리에 뒀어요. 오후에 그분이 돌아오셨어요. 청소해줬소? 네. 손에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생일이세요? 맞소. 오늘이 65. 손이 멈췄어요. 혼자 드실 거예요? 응. 그 대답이 짧게 떨어지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나갔어요. 구내 편의점에서 초 하나를 샀어요. 다시 올라와서 노크했어요. 이거요. 초를 내밀었어요. 소원 비세요. 생일엔 촛불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분이 초를 받았어요. 케이크에 꽂았어요. 불을 붙였어요. 눈을 감으셨어요. 잠깐 기도하셨어요. 불을 끄셨어요. 뭐 비셨어요? 그분이 저를 쳐다봤어요. 비밀이요. 제가 웃었어요. 그분도 웃었어요. 처음으로 같이 웃은 순간이었어요.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기엔 많소. 저 같은 사람이랑 괜찮으세요?
왜요? 직원이잖아요. 그분이 의자를 하나 더 내밀었어요. 앉아요. 케이크를 나눠 먹었어요. 딸기 케이크였어요. 원래 아내가 좋아하는 거였소. 매년 아내가 이걸로 사왔는데 올해도 혼자 사셨네요. 그분이 케이크를 조용히 봤어요. 올해가 제일 힘들 것 같았는데 잠깐 멈추셨어요. 지영 씨 덕분에 나쁘지 않았소.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초 하나 가져왔을 뿐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별거였소. 그날 케이크를 다 먹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잠깐 섰어요. 나 왜 이리 자꾸 생각나지? 그분 표정이. 아니야. 어르신이 외로우신 거야. 직원이 잘 대해드리면 기분 좋으신 거지. 스스로 선을 그었어요. 그래야 했어요. 그때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지영 씨요? 그분 목소리였어요. 네. 진성환 씨세요? 응. 연락처가 카운터에 있어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전화해 봤소. 제가 잠깐 멈췄어요. 그냥요? 어색해졌어요. 그분도 잠깐 조용했어요. 저녁 먹었소? 네. 드셨어요? 응. 룸서비스로. 매일 룸서비스세요? 응. 그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긴 한데 익숙해졌소. 저는 혼자 밥 먹는 게 아직도 어색해요. 얼마나 됐소? 이혼한 지요? 8년이요. 8년이나. 그분이 중얼거렸어요. 나는 2년밖에 안 됐는데.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지영 씨는 외롭소? 갑자기 그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금방 대답을 못했어요. 외롭죠.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그 두 글자가 조용하게 들렸어요. 한동안 말없이 전화를 들고 있었어요. 그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자요, 그럼. 그분이 먼저 말했어요. 네. 잘 주무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이 사람 왜 전화한 거야? 왜 나한테? 그냥 외로우셨던 거겠지. 말 걸 사람이 없으셨던 거겠지. 하지만 솔직히 좋았어요. 전화를 기다렸던 건 아닌데 걸려오고 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나 뭐 하는 거야? 그때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심장이 쿵 했어요. 그분이었어요. 여보세요? 그냥 잘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네. 잘 들어왔어요. 다행이요. 자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천장을 봤어요. 다행이요. 그 말이 맴돌았어요. 제가 잘 들어간 게 다행이래요. 65살 먹은 사람이. 저는 왜 이게 이렇게 좋지?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그런데 웃음이 났어요. 억지로 참았어요. 나 왜 이러지? 웃음이 나오는 거야. 다음 날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505 앞에서 노크를 하면 들어와요. 그분이 이미 커피를 2잔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하나는 저를 위한 것 같았어요. 이거 드세요. 청소 중인데요. 청소하다가 잠깐 마시면 되잖소. 제가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커피잔을 받으려는데 손이 닿았어요. 그분 손가락이 제 손가락 위로 살짝 얹혔어요. 0.5초. 이번엔 제가 먼저 피하지 않았어요. 그분도 바로 치우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태로 있었어요. 1초. 황급히 잔을 받았어요. 그분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저만 심장이 뛰었어요. 창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어떻소? 맛있어요. 어제 카운터에 부탁해서 원두 바꿨소. 왜요? 지영 씨 입맛에 맞을 것 같아서.
저 입맛을 어떻게 아세요? 직원한테 물어봤소. 지영 씨 자주 마시는 커피 뭐냐고. 그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커피만 마셨어요. 그분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저를 안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계속 신경 쓰였어요. 혹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살짝 고개를 돌렸어요. 그분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역시 안 보는구나. 다시 앞을 봤어요. 그때 그분이 고개를 돌렸어요. 또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커피를 마셨어요. 그게 뭔가 자연스러웠어요. 그날부터 아침마다 커피를 마셨어요. 10분. 청소 시작하기 전 10분. 그분은 신문에 나온 기사를 이야기해 줬어요. 저는 가끔 대꾸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말했어요. 우리 딸이 결혼한대요. 그래요? 몇 살이요? 26이요. 좋겠소. 딸이 있어서. 그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자녀분 없으세요? 아들이 하나 있소. 미국에서 일해. 오래 못 봤어. 자주 통화하세요? 가끔.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거죠. 잘 살고 있으면 됐지. 나는 아직 그 마음이 안 됐소. 그분이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제가 괜히 말을 꺼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자주 연락하세요. 그렇게 하겠소? 그분이 저를 봤어요. 지영 씨가 말하니까 해야겠구려. 뭔 말씀을. 저는 커피를 마시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뒤에서 그분이 전화를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한테 전화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왠지 따뜻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지영 씨, 505 고객님이 지영 씨 청소 담당으로 고정해달라고 하셨어요. 네. 장기 투숙이시니까 요청 들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괜찮으시죠? 네. 물론이에요. 사무실을 나왔어요. 고정 담당을 요청하셨구나. 기뻐하면 안 되는데 기뻤어요. 다음 날 아침 청소하러 들어갔어요. 제가 담당으로 고정 요청하셨다고요. 그분이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아는 사람이 하는 게 편해서. 아는 사람이요. 저는 직원인데요. 직원이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기도 하지. 그분이 커피를 내밀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그분이 말했어요. 지영 씨,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물론이요. 어떤 분이 방문할 수 있는데. 제 지인인데. 만나고 싶지 않소? 네. 2층에서 마주치면 모른 척 해줄 수 있겠소? 그게 무슨. 이해 못하겠지만 사정이 있소. 잠깐 망설였어요. 알겠어요. 고맙소. 이틀 후였어요. 복도에서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걸어왔어요. 505 쪽을 두리번거렸어요. 저는 카트를 밀고 지나쳤어요. 청소 직원이에요. 잠깐요. 남자가 저를 불렀어요. 505호에 진성환 씨 계시오?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2층 담당 직원 아니오? 각 고객 정보는 프런트에 문의하셔야 해요. 그 남자가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갔어요. 제가 505호로 가서 노크했어요. 그분이 문을 열었어요. 방금 누가 왔어요. 돌려보냈어요. 그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고마웠소. 정말. 왜 그분을 피하세요? 판사 생활할 때 갈등이 있었소. 오래된 일인데 아직 정리가 안 됐어. 더는 묻지 말아줘요. 알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뭔가 달라졌어요. 저와 그분 사이에 비밀이 생긴 것 같았어요. 작은 비밀 하나. 그게 이상하게 저를 그분 쪽으로 가까이 당겼어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저는 비번이었어요. 그런데 팀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영 씨,
오늘 인원이 모자라서요. 오후 청소만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갈게요. 오후 2시에 출근했어요. 5층 담당이었어요. 505호 앞에 섰어요. 노크했어요. 들어와요. 들어갔어요. 그분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외출복 차림이었어요. 어딘가 다녀오신 것 같았어요. 오늘 비번 아니오? 팀장님이 불렀어요. 그분이 저를 봤어요. 고생이구려. 청소 시작했어요. 그러다 욕실 청소를 하는데 수건 정리를 하다가 욕실 선반 위 약이 눈에 들어왔어요. 혈압약, 혈당약, 그리고 수면 보조제. 수면 보조제. 잠을 못 주무시는구나. 욕실을 나왔어요. 진성환 씨,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그분이 잠깐 저를 봤어요. 어떻게 알았소? 약을 봤어요. 죄송해요. 그분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내가 없어진 후로 그렇소. 옆이 비니까 뭔가 마음이 찡했어요. 낮에 운동 좀 하세요. 하고 있소. 산책이라도. 그거보다 많이 해. 헬스장도 가고. 그럼 뭐가 문제예요? 밤이 너무 길소. 그분이 창밖을 봤어요. 낮엔 바쁘면 괜찮은데 불 끄고 누우면 혼자인 게 제일 크게 느껴져. 저도 그래요. 말이 나왔어요. 저도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 혼자 됐을 때. 그랬소? 지금도 가끔 그래요. 그분이 저를 봤어요. 어떻게 이겨냈소? 그냥 시간이 지났어요. 별 방법이 없구려. 없어요. 저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침대 시트를 걷었어요. 그분이 소파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보고 있다는 거. 근데 모른 척 했어요. 화장실 수건을 개는데. 지영 씨. 네. 그분이 말했어요. 허리 많이 아프지 않소? 수건을 개던 손이 멈췄어요. 보호대 차고 있잖소? 6년 동안 아무도 제 허리를 신경 쓴 사람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요. 그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일 끝나면 좀 쉬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수건을 개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그러다 청소가 다 끝났는데 그분이 말했어요. 지영 씨, 네. 저녁 같이 먹겠소? 호텔 식당이 아니라 밖에서. 저는 직원이에요. 알고 있소. 그래도 그분이 저를 봤어요. 오늘은 그냥 성지영 씨로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성지영 씨, 직원이 아니었어요. 하우스키핑 팀 성지영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지영 씨. 처음으로 직원이 아니라 여자처럼 불린 느낌이었어요. 8년 만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괜찮소. 그냥 밥이요. 그분이 일어나셨어요. 나가요. 저는 앞치마를 벗었어요. 그냥 밥이야. 그냥 밥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호텔 근처 한식당이었어요. 그분이 안내해 주신 곳. 작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된장찌개 주문하셨어요? 지영 씨가 좋아한다고 했잖소. 카운터 직원한테 또 물어보셨어요? 그분이 슬쩍 웃었어요. 밥이 나왔어요.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먹었어요. 근데 자연스러웠어요.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아는 사람 같았어요. 원래 판사가 되려고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요. 고집이 세신 거예요? 그렇겠소. 그분이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지영 씨는? 저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뭐가 되고 싶었는지.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분이 조용히 들었어요. 남편이 사업하다 빚을 졌어요. 제가 다 갚았어요. 그러다 이혼했어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분도 더 묻지 않았어요. 고생했겠소.
그냥 그렇게만 하셨어요. 위로도 아니고 동정도 아닌 그냥 담담한 말.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밥을 다 먹고 걸었어요. 호텔까지 천천히. 가을이라 바람이 좀 쌀쌀했어요. 춥소? 조금요. 그분이 걸음을 멈추고 자기 재킷을 벗었어요. 괜찮아요. 입어요. 그분이 제 어깨에 재킷을 얹어줬어요.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걸었어요. 말없이 그분과 나란히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빨간불이었어요. 그때 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분이 제 팔을 잡았어요. 반사적으로 위험하오. 저는 굳었어요. 차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놓지 않았어요.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분도 아무 말 없었어요. 그냥 잡고 있었어요. 건넜어요. 손을 잡은 채로 건너고 나서야 놓았어요. 팔이 아직 뜨거웠어요.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호텔 앞에 왔어요. 고마웠어. 오늘.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그분이 재킷을 받아갔어요. 잘 들어가요. 들어가세요. 저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재킷 냄새가 아직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나 왜 이래? 그 후로 달라졌어요. 아침 커피 시간이 15분이 됐어요. 20분이 됐어요. 팀장님 눈치가 보였어요. 하지만 청소는 다 마쳤어요. 어느 날 그분이 말했어요. 지영 씨, 법원 관련 서류인데 이거 봐줄 수 있겠소? 일반인 눈으로. 어떤 거예요? 아들 명의 재산 정리 서류요. 내가 직접 보면 놓치는 게 있어서.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읽어봐요. 이상한 데 있나? 서류를 봤어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한 줄이 이상했어요. 이거요. 날짜가 틀린 것 같아요. 어디요? 이 부분. 2023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 서류는 2022년 발급분 아닌가요? 그분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맞소. 이거 실수네. 제가 맞게 본 거예요? 그렇소. 지영 씨 눈이 날카롭구려. 그냥 숫자가 달라 보여서요. 그분이 저를 봤어요. 머리가 좋소. 별 말씀을. 아니, 진짜로. 학교를 더 다녔으면 뭔가 됐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이상하게 울렸어요. 아무도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도, 부모님도 그냥 시집이나 가라고 했지. 감사해요. 그 두 마디를 하는데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 2달째가 됐어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었어요. 지영 씨. 네. 오늘 저녁 호텔바에 가려는데 혼자 가기 좀 그렇소? 그분이 말을 이었어요. 같이 가주겠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저는 직원인데요. 퇴근하고 나면 아니잖소. 그렇긴 한데. 한 잔만 해요. 금방. 알겠어요. 호텔 바로 갔어요. 어두운 조명. 재즈 음악. 자리에 앉았어요. 그분이 레드와인을 주문했어요. 건배. 뭐로 해요? 그분이 잠깐 생각하셨어요. 낯선 사람이 친구가 된 것으로. 제가 웃었어요. 건배요. 잔을 부딪혔어요. 음악이 흘렀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테이블에 잔을 내려놓는데 그분 손이 제 손등 위를 스쳤어요. 아주 짧게. 일부러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와인 잔을 들었어요. 저는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제 손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뜨거웠어요. 지영 씨. 네. 나 요즘 아침이 기다려지요.
그 말에 제가 와인 잔을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왜요? 왜겠소? 그분이 저를 봤어요. 지영 씨 때문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직원이에요. 알고 있소. 그분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아침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반갑소. 솔직히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지영 씨는 어떻소? 저도 말이 나왔어요. 저도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솔직히 그분이 저를 봤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직원이고 그분은 고객이에요. 그리고 저는 52살이고 그분은 65살이에요.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순간 중요한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소. 그분이 웃었어요. 일단 한 잔 더 합시다. 그날 밤 2잔을 마셨어요. 집에 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이유도 모르게 그날 이후 달라졌어요. 아침 커피는 이제 30분이 됐어요. 팀장님이 한번 눈치를 주셨어요. 지영 씨, 505호에서 너무 오래 있지 않아도 돼요. 네. 죄송해요. 팀장님은 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팀장한테 뭐라고 했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안하오. 아니에요. 그분이 제 커피잔을 채워주면서 손이 닿았어요. 아니, 닿을 뻔했어요. 그분이 먼저 손을 피했어요. 저도 피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그 0.1초가 이상하게 길었어요. 다시 커피를 마셨어요. 그분 손이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제 손도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5cm. 그 거리가 신경 쓰였어요. 그분이 먼저 손을 치울 것 같았어요. 저도 치우려고 했어요. 서로 계속 피했어요. 그래서 더 신경 쓰였어요. 그분이 제 커피잔을 채워주면서 손이 닿았어요. 그분 손이 제 손 위에 잠깐 얹혔어요. 둘 다 멈췄어요. 그분이 먼저 손을 치우지 않았어요. 저도 치우지 않았어요. 잠깐 그렇게 있었어요. 지영 씨, 네. 이래도 되겠소? 저는 대답 대신 손을 뒤집었어요. 그분 손바닥에 제 손바닥이 닿도록.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창밖에 햇살이 들어왔어요. 커피 향이 났어요. 말이 없었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였어요. 제가 들어가면 그분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도 잡았어요. 아침 10분.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10분이 하루 중 제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서로를 더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건네다가 손이 닿으면 예전엔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둘 다 잠깐 멈췄어요. 눈이 마주치면 먼저 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그분이 신문을 읽다가 말했어요. 지영 씨, 네. 오늘 머리 묶은 거 잘 어울리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감사합니다. 괜히 머리를 만졌어요. 그날 하루 종일 거울을 봤어요. 미쳤나 봐. 쉰들 먹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도 웃음이 났어요. 다음 날은 제가 커피를 마시다가 사례가 들렸어요. 그분이 놀라서 등을 두드려줬어요. 괜찮소? 네, 괜찮아요. 그런데 그 손길이 너무 다정해서 저는 순간 울고 싶었어요. 누가 저를 저렇게 걱정해 준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그분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진성환 씨, 응, 오늘 표정이 어두워요. 그분이 돌아섰어요. 아들이랑 전화했소. 미국 있는 아드님이요? 응. 아버지, 이제 한국 살 필요 없다고. 미국으로 오라고.
그게 싫으세요? 여기서 죽어야지. 조용하지만 단단한 말이었어요. 잠깐. 나가려는데 그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있어줘요. 저는 그 자리에 섰어요. 아들이 그러더군. 아버지 거기서 뭐 하냐고. 외롭게 호텔에 혼자 있냐고. 그분이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 근데 나 사실 외롭지 않소. 지금. 왜요? 지영 씨 있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지영 씨, 나 당신이 줬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8년 만에. 이런 말하면 부담되겠지. 하지만 말 안 하면 더 답답할 것 같아서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알아줬으면 해서.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저도 진성환 씨가 좋아요. 그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날 우리는 오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커피가 식어도 제 딸 지은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주말에 갈게. 신랑이랑 같이. 오랜만이에요.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냥 보고 싶어서. 엄마 요즘 좋아 보여. 목소리가. 그래. 응. 좋은 일 있어? 별거 없어? 거짓말을 했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나 요즘 좋아 보이나? 그분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오는데 그게 얼굴에 배어 나오는 건가? 주말에 지은이가 왔어요. 예비 사위 민준이랑 밥을 먹으면서 지은이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진짜로. 없어. 있어. 표정 봐. 지은이가 웃었어요. 설마 남자 생겼어? 그냥 아는 사람이야. 어머, 진짜야? 지은이 눈이 반짝였어요. 아니야, 그냥 호텔 고객이야. 고객이랑 친해진 거야? 어쩌다. 지은이가 민준이랑 눈을 마주쳤어요. 엄마 잘 됐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엄마도 좋은 사람 만날 자격 있어. 진짜로.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 딸이 이런 말을 해주는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지은이는 괜찮다고 하는구나. 내 편이구나. 그날 이후였어요. 저는 출근길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냥 일하러 가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505 문을 열기 전부터 심장이 뛰었어요.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오늘은 웃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은 505 앞에 섰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노크를 했어요. 조용했어요. 다시 노크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순간 불안했어요. 무슨 일 있나?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어요. 그분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성환 씨, 그분이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아, 지영 씨, 어디 아프세요? 괜찮소? 열이 있었어요. 얼굴이 빨갰어요.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기요. 쉬면 돼. 저는 물수건을 가져왔어요. 약도 사왔어요. 그분이 절 보더니 웃었어요. 간호까지 해주네. 아픈데 웃음이 나와요? 지영 씨가 있으니까. 저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약 드세요. 네, 선생님. 그날 청소는 제대로 못했어요. 계속 그분 상태만 보게 됐어요. 퇴근하면서도 마음이 걸렸어요. 집에 갔는데도 계속 생각났어요. 밥은 드셨나? 약은 드셨나? 그때 깨달았어요. 저 사람 많이 좋아하게 됐구나. 그분 아들이 한국에 왔어요. 미국에서 어느 날 아침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분이랑 조금 닮았어요. 지영 씨예요? 네.
진성환 씨 아들 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지영 씨 얘기. 그 말에 좀 긴장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그렇게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틀 동안 그분 방에 있었어요. 저는 청소 시간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같이 있어서 어색했어요. 그분은 평소랑 달리 커피를 내밀지 않았어요. 저도 빨리 청소하고 나왔어요. 둘째 날 저녁, 그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오늘 진우가 말이 많았소. 나중에 얘기합시다. 걱정이 됐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 다음 날 아침 들어갔어요. 아들은 가고 없었어요. 커피를 주셨어요. 진우가 뭐라고 했소? 그분이 말했어요. 지영 씨랑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역시. 이유가 뭐래요? 아버지가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여직원한테 마음이 흔들리는 건 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커피를 내려다봤어요. 그쪽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분이 저를 봤어요. 내 말이 맞소. 진우 말이 틀렸소. 하지만 아드님 눈에는 이상해 보이겠죠. 나이 차가 있고 직업 차이도 있고 그게 무슨 상관이요. 그분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나는 지금 내 눈으로 보오. 지영 씨를.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생각해봐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 둘 다 며칠 동안 일부러 거리를 뒀어요. 커피도 오래 안 마셨어요. 청소만 하고 나왔어요. 그분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지영 씨, 왜 피해요? 피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요. 그분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대답 못했어요. 무서웠어요. 이 감정이 커지는 게 나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요. 그럼 왜? 저는 숨을 길게 쉬었어요. 아드님 말이 맞는 것 같아서요. 그분 표정이 굳었어요. 진심이요?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워요. 그분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나 좋아하지 않소? 그 질문이 너무 아팠어요. 좋아해요. 많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 기다려지는 거. 그런데 저는 울었어요. 그분이 다가왔어요. 울지 마요. 그 말이 더 슬펐어요. 우리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겨우 말했어요. 그분 손이 멈췄어요. 정말 그게 좋겠소? 저는 대답 못했어요. 사실 아니었으니까. 그런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처음으로 그분 방에서 빨리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울었어요. 팀장님께 담당 변경 요청을 했어요. 팀장님이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지만 들어줬어요. 3일이 지났어요. 505호에 가지 않았어요. 4일째 되는 날, 같은 팀 이수연 씨가 말했어요. 지영 씨, 505호 고객님 이상해요. 무슨 일이에요?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어제 식사 트레이가 그대로 있어요. 안 드신 것 같아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오늘도요? 오늘도 아침 룸서비스를 돌려보내셨대요. 저는 복도로 나갔어요. 505호 앞에 섰어요. 노크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진성환 씨, 저예요. 진성환 씨, 들어와요.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이 어두웠어요. 커튼이 닫혀 있었어요. 그분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왜 안 드세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일어나 앉아보세요. 그분이 일어나려다가 비틀거렸어요. 제가 붙잡았어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모르오. 열 있어요? 이마를 짚었어요. 뜨거웠어요. 병원 가야 해요. 괜찮소? 안 괜찮으세요? 지영 씨, 그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오지 않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그냥 바보 같은 거요. 65세 먹은 노인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앉아서 그분 손을 잡았어요. 병원 데려다 드릴게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탈수와 급성 위염. 3일 정도 쉬시면 돼요. 다행이었어요. 약을 받아왔어요. 호텔로 돌아왔어요. 제가 죽을 끓여왔어요. 구내 식당에서 부탁해서 드세요. 그분이 떠먹었어요. 한 숟가락. 제가 숟가락을 다시 떴어요. 그분이 받아 먹으려다가 그분 손이 제 손 위에 얹혔어요. 괜찮소? 내가 먹을게. 하지만 손을 치우지 않았어요. 잠깐 그 상태로 있었어요. 그분 손이 뜨거웠어요. 열이 아직 남아있어서였겠지요. 저는 숟가락을 그분 손에 넘겼어요. 그분이 그제야 손을 걷었어요. 맛있소. 더 드세요. 그분이 저를 봤어요. 지영 씨 때문에 살 것 같소? 밥 한 그릇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분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그날 밤 그분 옆에 있었어요. 의자를 끌어다 옆에 앉아서 자요, 제가 있을게요. 그분이 눈을 감았어요. 잠깐 지나서 그분이 손을 뻗었어요. 제 손을 찾는 것 같았어요. 잡아드렸어요. 그분이 꽉 쥐었어요. 한참 뒤에 손을 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세게 잡았어요. 주무시면서도 놓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숨소리가 안정됐어요. 저는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인정했어요. 그날 밤 스스로한테 다음 날 아침 아들 진우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영 씨요? 네. 아버지가 많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좀 나아지셨어요. 어제보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저한테 할 말 있으세요? 진우 씨가 직접 물었어요. 제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죠. 아직 그 생각이에요? 진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지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아버지 재산 보는 건 아닌지, 이용하는 건 아닌지. 저는 아는데요. 어제 호텔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지영 씨가 어떤 분인지. 성실하고 말수가 적고 민폐 안 끼치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영 씨가 담당 바꿔달라고 했다는 것도 들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재산을 보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진우 씨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요즘 얼마나 달라지셨는지 몰라요. 엄마 돌아가시고 진짜 오래 웃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최근 전화하면 목소리가 달라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지영 씨 덕분이라는 거 알아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전화가 끊겼어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진우 씨가 한국에 왔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지영 씨, 저녁 같이 하실래요? 아버지랑 셋이서. 근처 한정식집. 어색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갔어요. 진우 씨가 먼저 말했어요. 지영 씨한테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 제가 오해를 해서. 괜찮아요. 아니에요. 잘못한 거 맞아요. 그분이 아들을 봤어요. 잘 생각했다. 진우 씨가 저를 봤어요. 아버지가 지영 씨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지영 씨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뭐려? 아버지한테 그 말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살면서 밥 먹으라고, 운동하라고, 아들한테 전화하라고. 진우 씨가 웃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그런 말 해줄 사람이 없었는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 말인데,
그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밥을 먹었어요. 세 사람이 조용히, 가끔 웃으면서 그분이 제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잡았어요. 진우 씨가 잠깐 그걸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괜찮다는 거였어요. 식사 후 진우 씨가 말했어요. 지영 씨,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공식적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날 밤 그분과 호텔 로비에서 잠깐 앉아 있었어요. 진우가 마음을 열었구려.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영 씨, 나랑 결혼해 줄 수 있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요. 한참 생각했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서두르지 않겠소. 생각해봐요. 그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밤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 괜찮은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지은이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엄마도 좋은 사람 만날 자격 있어. 맞아. 나도 자격 있어.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흘러갔어요. 일주일을 생각했어요. 매일 밤 누워서 52살이에요. 이혼 경험 있고 호텔 청소 직원이에요. 그분은 65살. 전직 부장판사. 아들 하나 있고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나이 차 난다고, 직업 차이 난다고, 이상하다고. 그 말들이 무서웠어요. 근데 행복한 게 더 무서워야 해요. 아니면 남 눈치가 더 무서워야 해요. 딸 지은이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왜? 지은아, 엄마 결혼 생각해. 그분이랑. 잠깐 침묵. 잘 됐다. 단박에 그 말이 나왔어요. 반대 안 해? 왜 반대해요? 엄마가 웃고 있으면 됐지. 눈물이 났어요. 어려운 일도 있을 텐데. 같이 이겨나가면 되지. 엄마가 그러지 않았어. 혼자 다 버텨냈잖아. 이번엔 같이 버텨. 지은아, 엄마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전화를 끊고 오래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505 들어갔어요. 그분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저 결심했어요. 그분이 돌아봤어요. 좋아요. 그분의 눈이 커졌어요. 같이 살겠어요. 그분이 제게 걸어왔어요. 팔을 벌렸어요. 저는 그분 품에 안겼어요. 처음으로 그분이 등을 감쌌어요. 따뜻했어요. 오래 그렇게 있었어요. 고맙소, 지영 씨. 정말 고맙소. 저도요. 결심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봄 아침이었어요. 진우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나들이 좀 가주실 수 있어요? 오랫동안 집에만 계셔서요. 처음이었어요. 진우 씨한테서 이런 문자를 받은 게. 어머니, 그 호칭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진우 씨가 나들이 가자고 해요. 그분이 빙그레 웃었어요. 다 컸군.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분이 잠깐 생각하셨어요. 한강. 한강이요? 거기 같이 걷고 싶다고 했잖소. 오래전에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말을. 그날 오후 한강 공원이었어요. 봄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나란히 걸었어요. 저는 그냥 옆에 걸었어요. 그분이 손을 내밀었어요. 잡겠소? 저는 잡았어요. 낮이었어요. 사람이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걸었어요. 강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지고 있었어요. 꽃잎이 우리 사이로 떨어졌어요. 그분이 멈췄어요. 지영 씨, 네. 여기서 한 번만 물어볼게요. 그분이 저를 봤어요. 후회 안 하오? 무슨 후회요? 나랑 함께 하는 거요. 저는 그분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그분이 오래 저를 봤어요. 눈이 촉촉해졌어요. 고맙소. 저도요. 그분이 걷기 시작했어요. 저도 같이 걸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 벚꽃이 계속 졌어요. 그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올해 이렇게 걷자오. 매일이요? 응, 매일. 저는 웃었어요. 그분도 웃었어요. 강물 위로 햇살이 깔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52살하고 65살. 손잡고 강변을 걷는 두 사람. 세상이 뭐라고 해도 여기 있는 게 맞았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호텔을 그만뒀어요. 팀장님이 서운해 하셨어요. 꼭 잘 되셔야 해요. 네. 감사해요. 이제 우리는 판교 집에 살아요. 그 넓은 집. 처음엔 어색했어요. 제가 이 집에 있어도 되나? 그분이 말했어요. 당신 집이요. 당신 집. 매일 아침 저는 밥을 해요. 된장찌개.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 그분은 아침마다 책을 읽어요. 요즘 다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작은 법률 아카데미에서. 저는 그분 자동차로 아침에 데려다 드려요. 저녁에 데리러 가요. 아직 잘하는 게 없어요. 이 집에서. 하지만 그분이 말해요. 옆에 있는 게 제일이요. 진우 씨가 가끔 한국에 와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졌어요. 지은이도 와요. 신랑 민준이랑 4명이서 같이 밥을 먹으면 우리 가족이구나. 그게 느껴져요. 어느 일요일 오후 그분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지영 씨. 네. 행복하오? 네. 나도. 그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가끔 생각하오. 그날 욕실 문이 안 열렸더라면. 저도요. 그분이 웃었어요. 그날 수건이 떨어진 덕분이요. 저는 빵 터졌어요. 그분도 웃었어요. 둘이 한참 웃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52살과 65살. 호텔 청소 직원과 전직 부장판사.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여기 있었어요. 손을 잡고 햇살 속에. 사람들이 물어요. 나이 차가 있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신분 차이가 있는데 어색하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전혀요. 우리는 서로 좋아하니까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아침에 눈 떴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반가운 것, 밥을 같이 먹는 게 좋은 것, 손을 잡고 싶은 것, 그거면 충분해요. 65세 전직 부장판사 진성환, 52세 전직 호텔 청소 직원 성지영. 우리는 505호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온 인연. 부끄러운 첫 만남이 오히려 둘을 이어줬어요. 나이도 직업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비가 올 때 같이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황혼에 찾아온 사랑이 더 아름다운 건 많은 걸 잃어봤고 혼자인 밤의 무게를 알고 그럼에도 서로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두 사람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과거와 상관없이 진심으로 사랑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늦게 핀 고백.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하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진심으로.